112페이지 봅니다. 복습 많이 했어요? 안 했죠? 자, 대령이 뭐고요? 가벨에게 땅을 팔아주세요. 수건을 했다. 그럼 을에게는 뭐가 생겼을까? 임의 대리권이 발생했다. 그런데 상대방 변가 행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이 계약을 말한다? 대리행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란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리행위를 할 때는 항상 누구 이름을 드러낸다? 본인의 이름을 현명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는 목적이 뭡니까? 본인 이름을 왜 드러내죠? 나는 단순한 권한제에 불과하고 권리자는 누구다? 본인이다 하는 걸 상대방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를 누구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을까? 본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 의무 관계도 들어간다. 본인한테 들어간다. 이것이 대리제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항상 현명을 해야 됩니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다 아니다. 그건 대리가 아니에요. 자, 봅시다. 의의를 보세요. 대리행위란 가로를 묶고 줄 한번 쳐볼까요?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무슨 대리죠? 능동대리. 수령하는 것은 수동대리. 그렇게 해서 뭘 한다? 법률 행위를 한다. 그걸 말하죠? 대리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서 현명의 의의를 봅니다. 현명이란 것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다 하는 뜻인데, 첫째 줄, 그 법률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거기다 줄을 치고 그걸 현명이라 합니다. 그럼 현명은 누가 할 거냐? 능동대리를 누가 현명을 하죠? 해명을 누가 할 거냐 이 말은 누구 입에서 갑의 이름이 나온가를 보시면 된다고. 자, 능동대리. 대리인이 뭐랍니까?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시겠습니까? 능동대리죠. 누가 해명을 했어? 대리인이 해명했죠. 그러니까 수동대리. 상대방이 갑의 땅을 1억 5천에 사겠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어. 그럼 대리인이 수동주로 받으면 되죠. 해명을 누가 했어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해명은 무슨 대리? 능동대리에서만 대리인의 해명이 필요하고, 수동대리에서는 누가 해명한다? 상대방이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모든 걸 해명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셋째 줄을 칩니다.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한다. 줄 치고. 그러니까 대리인의 해명주의는 무슨 대리에 적용된다? 능동대리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해야 돼. 모든 대리에 대리인의 해명이 필요하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명의 방법.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딱 따라 나오는 말이 뭔고? 제한이 없다죠. 왜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재산법, 신분법. 재산법인데 재산법은 다 욕시, 불효시. 재산법은 불효시거든. 그러니까 첫째 줄, 해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해명할 때 꼭 뭐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을 때 인감이나 위임장을 넘겨받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여줬어. 상대방은 본인의 존재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죠. 그리고 계약서에는 본인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해명은 됐다 안 됐다? 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시고 양가로 3번 해명을 하지 않은 경우 줄치고 타이틀을 줄치고 해명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본인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누구를 당사자를 알고 계약을 맺었을까? 대리인을.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까? 대리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5조 해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째 줄,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이야.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대리인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책임지세요 하니까 내가 실수로 갑의 이름을 빠뜨렸으니까 그거는 착오다
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셋째 줄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해서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대리인은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 줄을 딱 치고. 줄 치는 것도 일이다, 그죠? 그것도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예요. 줄을 잘 친다 그러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잠깐 딴 눈 팔고 있으면 딴 데 가버립니다.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예외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본인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다 줄치고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산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때는 해명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야 된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115조. 해명주의 예외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고. 자, 넘어가서 대리행위 하자를 봅니다.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를 했는데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원칙은 누구 기준, 예외는 누구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자, 풀어볼까? 대리행위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집에도 못 가겠대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집에 보내줄 수 있겠냐. 대리행위가 뭐지? 다시 봐라. 이 대리행위가 무슨 말이야? 누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하고? 뭘 하는데? 그게 대리행위라고. 대리행위가 뭐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상대방과 하는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를 합니다. 나도 추운데 왔으면 한 개라도 배워가야 돼. 가이가. 여러분 타고 내려가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다. 대리행위가 뭐지?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예요? 셋 중에서 핵심은 딱 한 개만 찍어야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대리행위의 하자에 있다는 것은 그 핵심 요소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이야. 그럼 의사표시 하자는 몇 가지가 있지? 그냥 비통착사 이러면 될 건데 네 가지 이러지. 내가 물어보기를 몇 가지 물어봤나? 그럼 비통착사 하는 거야?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걸 판단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리행위 하자라는 것은 의사표시 하자를 의미하고 그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당연히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한 사람을 기준으로 일치되는지 일치되지 않은지를 판단하면 되지. 그럼 대리제도에서는 의사결정을 누가 갖고? 대리인이 하죠. 그리고 본인이 땅을 팔아주세요 부탁하면 대리인이 뭘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 것인지 어떤 조건의 계약을 맺을 것인지 대리인이 다 결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도 누구 기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행위를 했다. 의사결정을 누가 했죠? 본인이 했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 요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고의 또는 가실, 비통착사 여부, 통정허위 표시 여부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가? 봅시다. 가비엘에게 수건을 했어. 가비엘에게 내 땅을 팔아주세요 라고 수건을 했다고. 을에게는 임의 대리권이 발생했고 상대방 변가 사무일의 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한다. 대리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대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한테 사기를 쳤어. 자, 본인이 사기를 당했죠. 그런데 의사를 결정한 대리인은 사기를 당한 바가 있어 없어? 사기를 당한 바가 없으니까 대리인의 의사결정에는 하자가 있다 없다?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약은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리인은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사기를 쳤다. 대리인이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자, 이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계약은 어떻게 할까? 사기는 어느 정도의 하자죠? 하자는 딱 둘 중에 한 개 아이가 무효하면 지속 가능이지 뭐. 사람이 행위를 하면 딱 셋 중에 한 개로 나타나죠.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지속 가능이 되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지속 가능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지속권도 들어가요. 본인은 들어가요. 본인한테. 본인이 지속권 행사하죠. 그래서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하자리나 효과는 본인한테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지속권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없지? 대리인은 애당초 수권 받은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거든. 땅을 팔아달라 부탁했지. 매진 계약을 취소시켜달라 부탁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인에게로 기속된 지속권을 다시 이렇게 수권 받아와야 되는 거야. 받아와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의 원칙은 지속권이 없다. 그런데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지속권을 별도로 수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대리인 기준이야.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 본인이 사기는 사기를 안 봅니다. 대리인 사기다 하면 사기를 보는 거야. 그럼 하설법 한번 내려가 볼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던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던 상대방은 항상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겠죠. 그럼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 계약은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하자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당했다 이러면 언제나 취소. 본인이 사기당했다 이러면 취소 안 돼. 대리인이 사기당했다 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지속권 누가 행사한다? 본인이 행사하고 대리인이 취소하고 싶으면 본인으로부터 다시 지속권을 수권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걸 딱 정리를 합니다. 이제 봅니다. 114페이지. 대리인이 하자. 원칙. 대리인 표준 줄 치고. 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죠? 배운 지 2분 됐다. 2분. 이제 딱 2분. 그 옆에 적어라.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딱 적어. 쉽다니까. 항상 행위의 하자는 행위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대리 행위는 누가 하지? 대리인이 하지. 그러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수권 행위는 누가 해요? 본인이 하죠. 그러니까 누구 기준? 본인 기준으로 수권 행위 과정에서 하자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그래서 내려가서 대리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이래가지고 반사의 질서 이제 타이틀만 보시면 돼. 이제 묻는말에 답을 잘하고. 자,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반사의 질서적 행위인지 아닌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이야. 그래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이중매매에 보면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와. 적극가담이라는 것은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뜻인데 이것도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적극가담 보고 그 사실을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질 필요도 없어. 그다음 이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누구 생각이 나요? 할머니 생각이 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할머니 약점을 이용한 거 아니야. 약점은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궁박, 갱솔, 무경험인데 요 세 가지 약점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할머니를 직접 결매지 않고 대리인한테 시켰는데 대리인도 사무받아야 될 때 1법 8법다. 그때는 약점의 유무는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갱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래서 궁박 상태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거는 효과의 기속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갱솔, 무경험은 행위적 요소이기 때문에 직접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비통착사가 나와 있죠. 그죠? 3, 4, 5, 6 다 비통착사잖아. 이것도 역시 누구 기준? 비진이 여부는 대리인 기준. 통정을 했다 안 했다 대리인 기준. 착오에 빠졌다 안 빠졌다 대리인 기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6번이에요. 사기강박. 기억 줄 한번 쳐볼까요? 대리인에 의한 사기강박 이래 되죠. 대리인 또는 본인에 의한 사기강박. 그러니까 대리인 또는 본인이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 상대방에게 사기를 쳤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항상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사기를 당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한 경우 줄 치고 누가 사기를 당했어요? 니은에 누가 사기를 당했노? 빨리빨리 하세요. 어차피 빨리 가게. 진도 안 나가게 데려가고. 대리인 사기 당했죠? 사기를 봐야 안 봐요? 사기로 봐 안 봐? 본다. 따라서 둘째 줄 본인은 대리인이 사기당함을 알았든 몰랐든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면 지속권은 누가 행사한다? 본인이 행사한다 이 말 아니야. 그 다음 D가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했다. 누가 사기를 당했죠? 본인. 사기를 봐야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래서 둘째 줄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예외 본인을 표준. 그래서 첫째 줄 따라서 줄을 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매수한 경우에는 줄치고 본인의 지시에 따라 가로 딱 묶고 의사결정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지요. 본인이 지시를 했다. 대리인 시킨 대로 했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본인이 했으니까 하자 유무도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그래서 본인이 하자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가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는 악의 또는 가실이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건 선의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따라서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보책임 나중에 우리 매매할 때 볼 거예요. 지금은 뭐만 보면 된다? 누구를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할 거냐. 여기에 초점 있는 거야. 넘어가시고. 대리인의 능력. 117조. 줄 한번 쳐볼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 제한을 요하지 아니한다. 줄치고.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죠? 제한 능력자 누구냐고.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3명 있죠. 그 사람들도 남의 대리행위를 한다 뭐 한다.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죠? 제한 능력자는 행위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런데 대리행위는 한다 이 말이지. 그럼 왜 그러냐 이제 봅시다. 갑이라는 18세의 미성년자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손자한테다가 재산을 많이 물려준 거야. 토지도 건물도 막 물려줬어. 그런데 미성년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재산권을 가진다 안 가진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혼자 행위를 해 못해? 못한단 말이지. 왜 못하도록 했을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 보호.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 쪽죠. 이익을 볼까 손해를 볼까? 손해를 볼 위험성이 많죠. 그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야 단방에 망할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미성년자는 행위를 한다 뭐 한다. 못하도록 그 능력을 딱 제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한 능력이에요. 능력이 제한된 사람, 미성년자인데.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미성년자도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대 제한을 해야 될까 최소 제한을 해야 될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때는 최대 보장을 해야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최소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제한의 원칙에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꼭 손해가 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제한하겠지만 미성년자에게 손해될 위험성이 없다면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성년자 제도의 특질이에요. 예.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돼.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손해볼 일을 한다 뭐 한다? 못하도록 한다. 미성년자가 손해볼 일이 없으면 한다 뭐 한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판례 하나 볼까? 갑이라는 게임회사 사장이 소문을 듣자 하니까 18세 미성년자가 18세가 한 고3 정도 되죠. 그죠? 만 18세니까. 요 18세 미성년자의 어리 게임에 대한 기가 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시켜보고 싶어. 그래서 3월 1일 만나가지고 수건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봐라. 이렇게 수건을 해요. 그럼 공부 잘해봐야 필요 없다. 이런 애들 공부 잘해 못해. 게임에 기가 막힌 재주를 가시니까 밤낮으로 게임하고 있는 거야. 저건 매가 탑니다. 그지? 대학도 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공부 잘해가 뭐 하겠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벌고 인격적으로 수양되고 이러면 되지. 학교 가서 뭐 인격 수양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다. 학교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3월 1일 회사 이름으로 게임 프로그램에 관련한 계약을 상대방과 체결했다고.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데 당시에 미성년자죠. 하더라도 그 계약에 즉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효과는 어디로 갑니까? 본인한테 가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책임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도 남의 대리 행위를 한다 뭐 한다.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의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 자기 이름으로 맺는 계약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혼자 산다 뭐 한다. 이 법정 대리인 도와줘야 돼. 그런데 본인의 이름으로 맺는 계약은 본인한테로 효과가 가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대리인은 책임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한다 뭐 한다. 한다.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행위는 못하더라도 뭔 할 수 있다고 남의 행위를 대리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리 행위도 된다.
자, 의를 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줄을 쳐 제한 능력자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왜요? 대리 행위에서 의사 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남은 대리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줄치고 어떤 경우 유수가 발생할 수 있냐 봅시다.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이므로 대리인은 줄을 쳐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이유로 위임계약과 같은 줄을 쳐 기초적 내부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3월 1일 날 수권을 받을 때 회사하고 미승연자하고 3월 1일 날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권은 단독행위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수권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위임계약이죠. 그죠?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 계약은 단독행위다. 합의다. 합의인 거예요. 누가 합의했지? 갑과 을이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합의의 일방 당사자인 을이 누구요? 18세 미승자죠. 그럼 이 계약에는 하자가 있어 없어? 미승연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맺은 요 계약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안 받고 했다면 요 위임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요거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 단독행위는 수권행위는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미승자의 지소권이 없습니다. 미승자가 이 주체가 아니라고. 주체는 갑이라고 가.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갑이 병을 찾아와서 3월 1일 날 내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 대리인이 미승자니까 요 대리행위를 취소합시다.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리행위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맺은 계약이니까 이것도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번에 그런 말 보이죠. 제한 능력자도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과 본인은 줄을 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무권 대리인으로서 이건 나중에 무권 대리할 때 볼 건데 책임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미승자는 책임을 지운다 안 지운다? 면책 사유입니다. 책임도 안 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 넘어서 복대리 봅니다. 복대리 할 때 복자가 무슨 말이죠? 1번 복을 준다. 2번 중복돼 있다. 복을 주는 거요? 중복돼 있는 거요? 중복. 그래서 복대리를 풀면 뭐요? 중복대리를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중복이란 말은 대리가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의 대리인이 나란히 있다. 겹쳐 있다. 겹쳐 있다고. 겹쳐 있다고. 겹쳐 있는 걸 중복이라 하죠. 나란히 있으면 병존이라 하고. 겹쳐 있다. 구조를 봅니다. 갑을에게 땅을 팔아주세요. 수권에서. 자, 을에게는 뭐가 생기세요? 응? 임의대리권이 생겼다고 하세요. 수권을 왜 했을까요? 자기 땅을 자기가 팔지 왜 을에게 수권했을까? 내보다 나으니까 부족하니까? 나으니까. 그러니까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다? 본인의 믿음이 깔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본인의 믿음 하에 성립된 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상대방 A하고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바쁘면 언제든지 자기 친구 B에게 사무처리를 수권을 통해서 떠넘기는 게 옳을까? 직접 하는 게 옳겠죠. 본인은 누구를 믿고? 대리인을 믿고 사무처리 부탁했지. 대리인의 친구를 믿고 부탁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의 신뢰를 전제하기 때문에 요 임의대리인은 병이 복대리야.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원칙은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직접 해야 돼. 복대리 선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다든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3월 1일 날 수권했고 어리 갑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요즘 일 바빠서 당신 토지를 사고 파는 사무 처리가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친구 뱅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보다 더 전문가인데 우리 친구에게 사무 처리를 부탁해도 좋냐?
그러니까 본인이 뭐랬어? 정바쁘면 친구한테 맡겨도 좋다. 그러니까 승낙했다든지 아니면 대리권 승립 이후에 대리인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그럼 갑의 사무 처리가 돼야 안 돼요. 갑의 땅을 사고 파는 사무 처리가 안 되겠죠. 부득이한 사유겠다. 이때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권할 때 복대리를 선임할 때 누구 이름을 한다? 반드시 대리인의 이름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하면 그건 복대리가 아니야. 복대리는 언제나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수권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수권행위는 대리행위다 아니다. 오늘 하루 종일 대리행위가 왔다 보니까 뭐 이거야. 대리행위가 무슨 말이지? 누구 이름으로? 근데 이거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건 대리행위 아니야. 대리행위 아니죠? 본인의 이름을 해야 대리행위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것은 대리행위 아니라고. 그리고 수권을 받은 배한테는 뭐가 생겼을까? 임의 대리권이 생겼죠. 복대리는 그 법정 대리가 없어. 임의 대리가 수권하든 법정 대리가 수권하든 복대리는 항상 뭘 통해서? 수권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100% 임의 대리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을 보니까 상대방 A에게 갑의 땅을 사라, 을의 땅을 사라. 갑의 땅을 사세요라고 해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해명된 대로 효과 들어갈까? 본인한테로 효과가 기속이 된다는 점에서는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도 대리예요. 그리고 복대리를 선임했다 해서 기존 대리권이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을의 대리권을 기반으로 해서 을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을의 책임하에 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대리권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대리이기 때문에 병의 대리권이 발생했다 해서 기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존재 근거가 없어가지고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해서 을의 이름으로 이면 뭡니까? 내 이름으로 한 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계약서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다? 자기 도장 찍으면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 아이가. 그러니까 을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대리권을 만들어준 것이 복대리고, 그래서 기존 대리권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 기존 대리권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대리권이 하나 더 생겼다. 이게 복대리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대리가 몇 명? 2명이 나란히 아니면 겹쳐 있어. 그래서 겹쳐 있는 병을 뭐란다? 중복돼 있다 해서 이름이 뭐가 됐다? 복대리 된 거야. 복대리 이름 알겠죠? 근데 복대리가 하는 일은 누구 일을 한다? 을의 사물을 처리한다. 갑의 사물을 처리한다. 갑의 땅을 사고 파는 사물을 처리하니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여기 복대리야. 그리고 복대리는 보다시피 을의 대리권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된 대리이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대리권을 뭐라 하죠? 모권이다라고 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복대리권을 뭐라 하지? 자권이다. 그래서 기존 대리권과 복대리는 무슨 관계다? 모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자 관계. 따라서 자식은 부모의 범위를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부모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을의 대리권이 100 정도라면 100은 병에게 을은 병에게 권한을 수권할 때 내 권한보다 더 큰 걸 줄 수 있어 없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 권한이 80 내지 90은 돼도 120, 30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지. 그리고 존재 근거가 을의 대리권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요 수권이 처리돼 버리면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겠죠. 그럼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병의 대리권도 어떻게 돼? 함께 소멸하는 거야. 모권이 소멸하면 자권도 소멸한다.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이 갑의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잘못 맺어가지고 본인한테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도 책임져. 부모도 함께 책임을 져. 그래서 무슨 책임을 진다? 자식을 잘못 낳았거나 잘못 가르치거나 그럴 때는 부모가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스님이 무슨 말입니까? 복대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감독은 무슨 말이야? 자식을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모자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잘못 낳거나 감독을 잘못하면 부모도 함께 책임을.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이야. 과실 책임을 지는 거야. 여기까지가 복대리에서 중요한 이야기야. 책을 보기 전에 다시 물어본다. 복대리가 무슨 말이지? 아직도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보냐? 11월, 12월 2달 받고 2달은 안 받다 그죠? 5번 받고 오늘과 8번째 보고 있네. 11월 들어오신 분들 8번 봤으면 이제 내한테 익숙해질 만도 하고 1월 달부터 온 분들 3번째 보고 있는 날을
세 번째 봤는데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3번 봤지만 날짜는 몇 번이요? 벌써 20일이 넘어갔다. 20일이. 20번 봤겠네 나를. 매일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보기 싫은가 봐요. 매일 봤어? 안 봤어? 거짓말 하지 말고 이야기해봐라. 매일 안 봤지? 왜 나를 매일 안 보는데? 민법을 매일 봐야 돼. 매일. 영어 공부하듯이 해야 된다니까. 매일 보는 거야. 매일. 자고는 나면 다른 거 몰라. 세수를 안 해도 민법 보는 거예요. 보고 그러고 나서 밥 먹고 하든지. 민법을 보는 시간을 딱 정해놔야 돼.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안 그러면 올 가을에 학기제 모임에 참석 못 한다 이거. 매일 보는 거예요. 희한한 과목이야. 올라갔다 싶었죠. 근데 한 일주일 그냥 안 봐버렸어. 그럼 어떻게? 또 흐지부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논리 구조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한 절반 정도의 비중은 민법. 초반전에는 한 7, 80% 민법 공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 민법을 먼저 잡아야 그 다음에 2차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달이 넘어가도록 막 민법이 아직까지도 책에도 안 잡히고 뭐 말을 한지도 못 알아듣겠고 이러면 2차 공부 해요 못해요? 불안해서 못해. 열심히 했는데 1차 떨어지면 끝이잖아. 2차 합격하면 뭐하노? 1차 떨어지면 끝인데. 그러니까 1차부터 먼저 확 잡고 그래서 2차 이렇게 하는 거야. 매일 봐요 안 봐요? 말은 잘한다. 내 보지도 않으면서. 매일 봐야 돼. 매일 조금씩. 많이 안 보더라도. 그럼 오늘 배운 것 같으면 오늘 뭐야 다 못 보면 뭐 대령이만 본다. 그럼 내일은 또 뭐야 복대리 한번 보면 되지. 모레는 묶은대리 한번 보고 돼요. 그럼 매일 보면 되잖아 매일. 그래도 감각이 살아있다고. 이 감각이 죽어버리면 안 돼. 이거 보니 다 올리는다. 내한테 엄청나게 잔소리 많이 듣겠다. 딱 보니. 자 다시 봐.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리 답을 하랬지? 복대리가 묻고 물어보면 항상 뭘 생각해야 돼? 누가 했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럼 어떻게 했지? 그 다음 생각하고.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자, 그런 구조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자꾸 물어볼 때. 중개사를 해도 마찬가지야. 누가 뭐 물어보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봐. 복대리는 뭐지? 누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쓰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만 해명한다? 본인의 이름을 해명하고 그 효과는 어디로 간다? 본인한테 간다. 그게 복대리야. 그리고 복대리와 대리인은 무슨 관계에 있다? 복대리인과 대리인은 모자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다 알시면 돼. 자, 이제 책을 봐요. 자, 의를 봅니다. 누가? 대리인이 딱 줄을 쳐야지. 그리고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쓰지만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렇게 딱 줄을 쳐. 거기 복대리 뜻이야. 그 다음 내려서 복대리 기본관계 동안 1번 쭉 가서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니까 대리행위다 아니다. 복대리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니다. 복임행위. 복임행위가 뭐요? 복대리 선임행위를 줄임말이죠.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수권, 일반적인 수권이. 그 다음 2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누구 이름만 해명하면 될까? 본인의 대리인이고 본인 이름만 드러내면 되지. 쭉 가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되지. 대리인의 이름은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력을 갖고 줄을 쳐.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의 대리인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름이 복대리 됐죠. 넘어가고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 자, 복인권이 무슨 말이에요? 복인권이 뭐냐고. 뭐 부끄럽습니까? 정신교육부터 먼저 하고 나서 미부를 봐야 되겠다. 그냥 이야기를 해. 그래야 뭐가 되는 게 머리가 돌아요. 멈춰 있으면 안 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암기밖에 안 돼. 암기해갖고는요 절대로 민법을 극복을 못해. 자기 스스로 응용력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이래야 문제를 풀 때도 딱 보면 머리가 돌 거 아니야. 머리가 뺑뺑 돌아야 되는데 머리가 확 멈춰 있고 앞이 캄캄하고 이런 문제를 못 푼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으면 앞이 캄캄하죠, 그죠?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 돼.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극복이 돼가지고 문제를 싹 푼다니까. 자기 실력 발휘를 해. 자기 실력 발휘를 하면 민법 떨어질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시험장하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앞이 캄캄하고 말이지. 벌벌 떨리고 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평소에는 막 간독하게 보이던 사람도 시험장하면 바짝 쫄아갖고 말이지. 천지구분이 안 되고, 천지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까 무슨 합격을 하겠냐고.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 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점수가 60점이라니까. 60점 같으면요, 조금 바보 단계에서 조금 높은 단계가 60점 아니야. 바보는 뭐예요, 바보가? 40점 밑으로 가고 이제 바보잖아. 바보 이러면 또 이제 누가 또 인권 모독 요새 뭐 응? 인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꽈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낙제란 말이에요, 낙제. 아니다, 니는. 이 말이거든, 그게. 40점 밑은 낙제 아니야.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제도가 말이죠.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거 꽈락이야. 꽈락이란 말이 낙제이기 때문에 다른 점수를 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니는 안 된다. 이런 의미다, 이게. 그럼 60점 얼마고? 이 40점에서 20점만 더 받으면 되잖아. 20점 몇 개예요? 8개. 바보 수준에서 8개를 더 맞추면 되니까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니까. 뭐 80점 되는 것 같으면 어렵겠지만 시험이 60이 이까지 거야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60점 안 받아본 사람이 왜 있노? 60점이면 성적표에 뭐가 나와요? 미 정도 나올 거예요. 미. 아주 아름다운 점수. 미가 나온다. 미. 40점 밑으로는 뭐야? 가라니까? 그 다음에 양이고. 저기 집 애가 이거 받아봐라. 난리 난다. 밥도 안 준다, 이게. 응? 가문의 수치다 이러면서 밥도 안 준다니까. 60점 받으면. 그런데 엄마 지는 뭐예요? 35점 받고 지지 짜고 있어봐라. 아들이 뭐라 하겠노? 그러니까 분발을 해. 분발. 공부를 하기 전에 뭐야? 정신부터 똑바로 확 서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올해는 끝장을 보겠다. 분발심이 있어야 돼. 다시 보자. 내가 왜 잔소리하는지 알겠죠? 2분도 안 돼가지고 말을 자꾸 해. 뭐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복인권이 무슨 말이에요? 읽어. 복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자꾸.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글을 읽혀. 그런데 임의대리는 왜 만들어졌지? 신뢰를 통해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원칙은 복대리 선임하면 돼, 안 돼? 직접 해야지.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려가서 동안 1번 원칙 줄치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읽고 생각은 어떻게 될까? 아, 본인의 신뢰를 통한 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니까. 글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책을 읽어야 그 내용을 읽어야지. 의미를 읽어야지. 그지? 그 다음에 예외. 본인의 승낙 줄치고 부득이한 사유 줄치고. 자, 있거나를 가로로 묶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할 때 있거나. 있거나에서 많이 틀려. 또는 저거. 있거나나 또는이나 같은 말이죠. 있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본인의 승낙 그리고 OX. X죠.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O죠. 본인의 승낙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X죠.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있거나 여기서 함정을 많이 파니까 안 빠지도록 조심하고. 그래서 복대를 선임할 수 있고. 그리고 셋째 줄. 선임을 했는데 복대를 일 잘못했다. 그럼 무슨 책임을 질까?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진다. 줄치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립니다. 과실 책임을 진다. 그것이 함정이라니까. 그러니까 함정을 잘 찾아가야 돼. 그 다음에 묵시적 승낙이라는 것은 줄을 쳐. 대리의 목적인 법률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줄치고. 대리인 자신이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 수권받은 행위가 전문적인 행위다. 아무나 해도 되는 거다. 아무나 해도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맹시적으로 복대를 선임 못한다. 이렇게 금지를 하지 않는 한 복대를 선임한다 뭐 한다. 해도 관계없다. 아무나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본인한테 피해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대를 선임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지명은 난주 보고. 법정 대리는 별로 안 나오니까 난주 전체에 보실 때. 넘어가서 양가로 5번을 봅니다. 복대리 지위. 본인에 대한 관계.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둘째 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진다.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 복대리도 대리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어디로 갑니까? 본인은 돌아간다는 점에서 대리인하고 똑같은 행위와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양가리 동가리 2번이 중요하죠. 대리인에 대한 관계 줄치고 그 위에다가 모자 관계 이렇게 적어. 누가 뭐지? 대리인은 뭐, 복대리인은 자. 그래서 읽을 때 복대리는 자식으로 읽고 대리인은 부모로 읽는 거야. 그래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 자식은 부모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대리권의 존립과 범위에 있어서 부모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식의 대리권 권한은 부모의 대리권 권한을 초과할 수 없고 부모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자식의 대리권도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복대리 스님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모자 관계를 읽으시면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계. 복대리하고 상대방 사이에서는 행위를 할 때 누구 이름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누구 이름만 해명하면 될까? 본인의 이름만 해명하면 되는 거야. 본인의 이름만. 그래서 쭉 가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고요. 대리인의 이름은 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쭉 내려서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복대리인의 복인권 돼 있죠. 복대리가 다시 복대리를 또 스님할 수 있냐 하는 건데 그것도 됩니다. 복대리는 이미 대리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뢰를 진실하기 때문에 원칙은 안 되는데 어떨 때는 된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면 복대리가 다시 재복대리를 스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원칙은 안 되는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복대리를 스님할 수 있다. 넘어가시고 복대리의 소멸은 저번 주에 애웠죠. 일반적 소멸 사유 줄치고 일반적이란 것은 모든 대리에 공통되는 이런 뜻이죠. 복대리든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사성파가 있으면 소멸한 대리죠. 사성파 동그라미 치고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성파가 중요합니다. 성년 후견 계시하고 파산 두 개는 복대리 선임 이후에 성파가 됐을 때 신뢰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소멸한다. 그 말이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모자관계죠. 목건인 대리권이 소멸하면 작건인 복대리도 존재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소멸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데 복대리는 100% 무슨 대리입니까? 임의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 요 수건이 실효돼 버려도 복대리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복대리 소멸 사유는 세 단계로 알고 있어야 돼. 공통적 소멸 사유인 사성파가 있어도 소멸하고 기존의 대리권이 소멸해도 소멸하고 요 수건이 처리돼도 복대리는 소멸하고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소멸이 된다. 그 다음에 대리 효과 121페이지 넘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행위를 하면 그 효과는 어디로 갑니까? 본인한테 들어가겠죠. 그런데 좋은 효과만 가요? 나쁜 것도 가요? 나쁜 것도 가. 그래서 타이틀 옆에다 그냥 적어. 일체의 모든 효과가 기속됨 이렇게 딱 찍어놔. 그럼 밑에 줄줄이 볼 필요 없죠. 그죠? 대리인이 한 그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효과. 본질적 효과만 간다. 부수적 효과도 간다. 부수적 효과도 가고 좋은 것만 간다. 안 좋은 효과도 간다. 채권만 가는 게 아니라 채무도 짊어지는 거예요. 모든 효과는 본인한테 간다. 이러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내려서 본인의 능력. 자, 사람이 갖춰야 될 능력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첫날 배운 거 아닙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 세 가지 능력 가운데 이 효과를 받는 본인은 무슨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 아니냐. 자, 의사 능력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 필요 없죠. 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 대리제도에서 누가 의사결정하지?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니까 본인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의사능력이 필요 없어. 행위 능력 필요하다 필요 없다. 행위 능력 필요 없죠. 행위는 누가 하지?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 없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본인이 누굽니까? 권리 주체죠. 그러니까 권리 주체가 되려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동안 1번 첫째 줄 끝머리. 본인은 최소한 권리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것만 줄을 딱 치고 넘어갑니다. 무권대리가 나왔다. 그죠? 헤비의 무권대리. 헤비의 무권대리가 매년 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헤비의 무권대리를 시간이 애매하네. 그냥 5분, 10분 쉬었다 합시다. 바로 쉬었다 합시다.